일차적 책임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을 면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심에 서서 사퇴를 해야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제 소임이 끝난 날 언제든지 물러갈 마음의 자세로 갖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김기춘 실장의 후임 발표 또 설 명절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각과 청와대 개편 내용으로 설 민심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바람에 조금 어렵게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역시 동정민 팀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왜 미뤄진 건가요? 오늘 원래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또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청와대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어제 밤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밤까지. 어차피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청문회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러 후보 중에 낙점을 하면 사실상 어젯밤 오늘 아침이라도 낙점만 하면 바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어제 밤까지 할지 말지 왜냐하면 발표를 한다면 후보군은 이미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낙점만 하는 상황인데 결국 대통령이 낙점을 하지 않고 설 이후로 미뤘다. 대신 그냥 미루면은 너무나 여론에 역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김기춘 현 비서실장은 사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윤대현 홍보수석 비서관이 오늘 이례적으로 이렇게 백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한다. 예. 후임 실장은 설 연휴 뒤에 발표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사표가 수리된 상태는 아니고 대통령이 어쨌든 사의를 수용했다고 했고 김기춘 실장은 오늘 짐 싸서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설 연휴 기간에는 김 실장은 출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왜 그렇게 못 정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놓고 검토를 이미 한 2달 정도 해왔을 텐데 왜 못 정하는 건가요? 글쎄 카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예.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말에 국무총리하고 또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도 지냈죠. 이렇게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역협회장을 예. 사실 연임할 수 있었는데도 본인이 고사를 했거든요. 그랬죠. 이것이 어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는 그런 수순 아니었는가 이런 관측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권영세 주중대사의 경우는 어떤 대선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측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현경대 평통수석부위원장 같은 또 중진급 어떤 화합과 소통에 능하다라는 이런 인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박 대통령의 고민은 무엇보다도 지금 쇄신에 부응하는 어떤 참신성 예. 그러면서도 본인이 겪어봤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친숙함 이 두 가지를 다 조화시킬 수 있는 카드를 국민 앞에 과연 내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 섣불리 내밀었다가 오히려 실망한 카드를 하느니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좀 설 연휴로 미뤄둔 것 같습니다. 예. 네. 홍정민 팀장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아마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을 가장 잘하는 기자다. 저도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는데 이 네 분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밖에 또 누군가가 또 있는 건가요? 저 네 분 중에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급부상한 카드고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달 전부터 후보군에 많이 올랐다.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서 이런 건의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설 연휴 전에 비서실장을 빨리 마치는 것이 설 민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제 이미 비서실장 카드는 걔가 뭔가 이게 반전 카드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다. 이런 건의를 받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지 못한 것은 저 세 명 중에는 일단 좀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니냐. 저 사람 중에 한 명을 시킬 거면 굳이 예.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CG들, 저희 그래픽들 다 못 쓰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또 다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예. 자, 여상원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일단 저희들이 기대한 바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분이 뭐였냐면 설 민심을 좀 잡아서 설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국민과 소통을 좀 하려고 한다. 그 부분을 이제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좀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김기춘 후임 인사가 빠지면서 조금 어렵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앞서서 예. 장관 지금 후보 이것도 좀 이번에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구정을 맞이해서 전부 다 지역구 의원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구정 지내고 나서 장관 인사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주 참신한 카드고 이러면 구정 전에 내놓는 게 좋죠. 그러면 그 구정의 그 고향 밥상머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건데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참신한 인물이 지금 못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인물. 고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럴 바에는 아까 우리 뭐 동 기자님이나 전부 다 구정 전에 발표해가지고 그 민심을 되잡는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잘못된 인사는 예. 오히려 밥상머리 인심을 더 나쁘게 한다. 그래서 뭐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굳이 막 그 설 전에 급히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엔 오히려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민심을 듣고 그걸 전달해서 뭐 김무성 대표나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보기엔 어떻습니까? 설민심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실장을 오늘 하지 않은 이유가 네. 당초에는 이완구 총리 카드가 훌륭하게 멋있게 청문회를 통과해서 오늘 총리 취임하면 사실 오늘 실장까지 딱 털고 가는 것이 밥상머리 민심을 좋게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완구 총리 카드가 상당히 상처를 입고서 겨우 지금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각각 나온 4장의 카드 그다음에 그동안 거론된 한 8장, 10장의 카드 중에서 뽑았을 때 국민이 애게하고 실망하게 되면 어떤 밥상머리 민심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미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온 데에는 김기춘 실장 카드를 너무 오래 잡고 있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김기춘 실장 카드를 정말 교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끝까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 누구를 대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차기 후임자 결정이 늦어진 건데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실장을 선임하는 것이 청와대가 국정을 새롭게 리스타트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네. 박성훈 논설위원 진단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자 일단 이번 인사에 대해서 산무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동정민 팀장이 이 산무 인사 뭔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안고인 비서실장이 빠지고 개각만 발표를 했죠. 예.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감동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쇄신이라고 하기에는 친박 의원을 중심으로 가면서 친정 체제를 오히려 더 구축한 측면이 강하다. 예. 그리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인사는 뭐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통합을 할 건지, 더 추진력을 갖고 할 건지, 그런 점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뭐 크게 이견은 없지만, 국민들에게 좀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런 게 네. 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신데, 자, 국민들의 심정은 지금, 이거 뭐라고 그러죠? 속칭 뚜껑이 열렸다고 그러나요? 예, 이런 표정이 지금 나왔는데 국민들의 지지도 이렇게 하트에 금이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듭니다. 산무 인사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설이 지나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 드라이브를 걸 텐데 이런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런 국민들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달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동정민 팀장이 보기에 청와대의 위기감 있잖아요. 네. 지금 30%대 지지율이 이제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30%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네.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가요? 위기감은 뭐 상당히 크다. 상당히 이렇게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미 뭐 집권 3년 차 중에 흔히들 청와대 내에서는 8월까지가 사실상 임기다. 8월 이후 넘어가고 정기국회 가면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한 달 반, 2달 가까이를 까먹었습니다. 인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노동개혁이든 4대 구조개혁은 이번 3월, 4월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취임 2주년입니다. 예. 취임 2주년 때 언론도 많이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도 많이 평가를 하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인선을 설 연휴 직후에는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는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취임 2주년을 맞는 것이 더 정책이나 국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취임 2주년에 여러 가지 소통 방안, 예. 국민과 대화하는 방안 등을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이 네.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를 해주시죠. 청와대에서 보고, 야, 저 참 좋은 얘기다.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조언 이런 거 하나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조언하기보다는 예. 우리 이제 특보단이나 무슨 아마 차기 그 실장을 인선할 때 특보단도 같이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특보단이나 이런 메신저들보다도 당정의 제도화된 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 원내 대표, 그다음에 국회는 국회의장, 예. 야당 대표, 야당 원내 총무 이분들과의 국정 현안을 놓고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어떤 그 비서실장, 어떤 특보를 세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손쉽고도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예. 당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무릎을 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